네, 자연 관련된 부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그 부수가 지금 자연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자연과 식물과 동물 관련된 이야기들, 색깔 관련된 이야기들로 나누어서 보았었고요. 동물 관련된 부스들은 지금 어, 동물 모양을 그대로 따온 부분과 동물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과 혹은 특정 어떤 동물을 활용한 어떤 그런 모양들과 관련된 부스 내용이 있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얼굴 모양과 관련된 어떤 부스가 있었고, 얼굴 모양만 남긴 그런 부수. 그 다음에 그 외의 부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옆모습을 따와서 이렇게 부수로 저기 한자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들이었고요. 뭐 위에서 본 모양도 있기는 했었죠. 네, 뭐 얘도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부위만 호피무늬 호자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의 특정 부위만 남겨서 이렇게 붓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 없는 벌레치도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스였고 호피무늬 호 요 두 가지가요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여기 가죽혁, 가죽피가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인 피만 지금 주로 소리 요소로 사용이 되었고요. 가죽혁은 또 의미 요소로 이렇게 서로 분업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소우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모양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한자가 된 경우이고요. 소를 나타내는 소의 모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와 관련된 동작 이런 경우의 의미들을 나타냈습니다. 개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변형될 경우에 여기 변자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 이름은 개사슴록변이었고요. 개의 옆모습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온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교활하다, 아니면 개의 모양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 개의 특성과 관련돼 있는 것들, 어떤 개의 모양과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양양자는 양의 얼굴 모양에서부터 변화되어 온 글자였는데요. 뿔이 난 양의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의 양과 관련된 의미,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아름다울 미자, 뭐 아니면 옳을 의자,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옳을 의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무리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양의 특성들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요. 뭐, 집 가짜나 돼지 돈자 이런 한자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대 한자에서는 붓수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발 없는 벌레치도 이렇게 왼쪽 자리에 놓여서 얘를 가진 돼지시 변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놨고요. 먹이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었다고 해서 뭔가 맹수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동작이 날랜 동물을 주로 나타내요. 그래서 표범이나 맹수 아니면 이 모양 모자인데요. 모양할 때 형상 모양 모자 이런 의미의 얘가 사용이 됩니다. 자, 말맞자인데요.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말의 특성, 놀라다, 뭐 말의 동작, 머무르다, 그 다음에 말과 관련된 어떤 말의 어떤 제품들이죠. 말의 활용 이런 의미들과 관련돼 있고 역시 말의 옆모습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오피무늬 호자는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범어엄이라는 이름을 획득을 한 거고요. 호랑이의 머리 모양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몸뚱아리까지 해서 쭉 변화되어 오다가 머리만 이렇게 남겨서 붓수로 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범호자는 이렇게 몸뚱아리 모양까지 남아 있는 이 한자이고요. 사슴녹자 같은 경우에는 사슴의 모양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요. 뭐 또 기린 기자 정도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한자에서는요.
자, 세조자하고 세추자 같이 봐야 되는데요. 세조자 같은 경우에는 새가 뭐 울다, 새의 종류들, 주로 새 종류들을 나타낼 때 세조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고요. 세추자도 새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는데요. 요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인데요. 주로 세추는 뭐 어딘가에 모이다, 새의 어떤 특성이나 동작 이런 쪽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세조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추도 새의 모양과 관련된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 종류 관련된 의미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잉어, 청어 이런 의미들에 얘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벌레충, 벌레 회자는 이제 어떤 그 뱀의 머리 모양, 뱀의 모양이잖아요. 뱀의 모양에서 왔기 때문에 곤충, 벌레, 생물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서 모기, 뱀 이런 의미들, 그들의 동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용자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머리에 무슨 왕관 같은 걸 쓴 어떤 동물의 모양에서 변천되어 왔고요. 지금 쓰이는 한자는 붓으로 쓰이는 한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 맹꽁이 맹자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위에서 본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고요. 뭐 자라나 자라의 자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깃 우자는 이제 새의 깃털이 두 개가 이렇게 모인 것에서 변화되어 왔고요. 날다, 그 다음에 뭐 날개, 뭐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 피자인데요. 가죽 피자는 손으로 뭔가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이제 요 손의 모양과 위에 가죽의 모양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지금은 뭐 주로 소리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 가죽의 요 윗부분을 남긴 것 같아요. 여기 윗부분, 요런 부분을 남겨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죽 좀 더 상형 문자가 조금 더 모양이 좀 많이 변한 상태로 저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가죽 뭔가 동물의 가죽을 벗긴 모양이 가죽 혁자로 변하고요. 지금은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 같은 것, 가죽의 활용과 관련된 의미, 그다음에 가죽의 특성, 상태 관련된 의미를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뿔각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뿔의 모양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요. 뿔이 서로 닿는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뿔을 풀어내는 뭐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이 뿔이 이제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서 술잔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털은 털로 만든 제품들이나 뭐 털의 모양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색깔은 총 5개가 지금 부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검은 색깔부터 보시면 검은색은 이제 뭐 설문의자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이 온몸에 이제 설문의자에는 불에 그을린 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은 온몸에 묵형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하죠. 그게 검은색이라서 검으륵자가 된 거고요. 뭐 점이나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편이고요. 좀 부정적인 의미에 많이 쓰이는 편이죠. 검다라는 색깔은요. 그리고 흰백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자세 모양을 본떠서 흰색이다, 아니면 엄지손가락의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다, 뭐 가체되어 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대부분 밝다나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소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일백백자, 잣나무백자에서 요 소리로 요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모든 부스들은 전부 다 소리 요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불굴적자는 이렇게 큰 대자하고 불화자가 만나서 큰 불, 그래서 불다라는 어떤 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의미였고요. 풀을 청자는 형성자로 만들어진 한자고요. 지금은 이제 푸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긴 쓰이는데 소리값으로도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풀을 청자의 소리 요소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날생자죠. 생이 바로 청이라는 발음하고 청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나고 있는 거죠. 누룰할장은 여기 누룰 황자는 그 폐옥의 장식의 모양이었고 이게 아마 노란색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어떤 장식품의 모양의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지금 누룰 황자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식물 남았는데요. 자연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 물, 얼음, 불, 태양, 달, 저녁, 비 이 8가지를 놓고 봤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매산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 숫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 물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에 쓰이는 경우는 삼수 변이고요. 아래쪽에 놓을 때 이렇게 물수 발 이렇게 해서 부수의 이름대로 이름이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음빙자도 이렇게 주로 변자리 놓이는 이 얼음빙자를 이수변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얼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차갑거나 추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화자도 많이 쓰여서 이렇게 발자리에 놓일 때 이렇게 연화발이라는 이름을 획득을 했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네. 불사르다, 동작, 뜨겁다, 상태, 향내, 어떤 과 관련된 어떤 모양으로 볼 수도 있는데 냄새죠. 냄새면은 냄새를 맡는 거에서 파생되었으니까 동작하고 관련돼 있겠네요. 태양 아까 봤던 내용이라서 넘기고요. 달 월자는 우리가 고기육하고 좀 구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침 조자에 쓰인 것은 달월이다. 저녁 석자 여기 달이 떠 있는 요 시간대를 나타내고요. 지금 사용되는 한자는 꿈몽 전도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자 아까 설명드려서 넘기겠습니다. 자, 식물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 8가지 봤는데요. 풀초하고 나무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 이 2가지로 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네, 날생은 이제 풀이다 나무가 땅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양. 대나무도 사실은 나무과인데 대나무가 워낙에 활용도가 높아서 요게 이제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부수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각장, 조각편은 나무의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는데 둘 다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소리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조각장이 소리로 사용이 많이 되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벼나 쌀은 활용도가 워낙 높아서 이렇게 별도로 한자가 되었고요. 풀초는 이렇게 모양이 십자가 2개처럼 바뀌는데 얘가 초두머리라고 불리죠. 그래서 주로 위쪽에 이렇게 놓이고요. 식물 관련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날생자는 주로 생명 생산과 관련돼 있지만 소리로 주로 사용이 된다. 소리로 사용될 경우에 발음이 주로 성으로 변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나무 죽자, 대나무 가지 2개의 모습이고요. 대나무로 만든 제품들, 그다음 대나무의 활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고요. 문서나 악기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목자, 네, 있었고 나무 조각을 나타내는 거, 얘는 이제 주로 소리로 쓰이고, 얘는 주로 의미를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화자는 이제 예전에 이제 벼를 추수하던 계절, 그 다음에 벼와 관련돼 있는 모양과 관련돼 있는 그 벼의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거랑 그 다음에 벼의 활용. 옛날에는 벼를 세금으로 또 활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쌀미자는 쌀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서 뭐 쌀처럼 그렇게 가느다란 어떤 쌀을 유사상품, 유사제품인 조, 그 다음에 쌀의 어떤 특성 아주 굉장히 미세하고 정밀하잖아요. 그래서 정할 정자. 그 다음에 쌀이 모여 있으면 양식이 되죠. 그래서 양식 양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물로 이제 소는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요 의미 분류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양 형상에는 주로 어떤 의미와
의미가 있고 동작행위는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 있고 상태 특성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개는 주로 어떻게 여겨졌는지 의미 항목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양은 또 주로 어떻게 여겨졌는지 의미 항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죠. 말은 또 어떤 주로 용도였는지 여기 보시면 동작행위의 주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모양 형상을 또 우리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인간에게 어떤 대상이었는지 주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색채어 얘기를 하면서 이 5가지 색채어가 사실은 부수에 이게 5가지 색채어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5가지 색채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기본 색채어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이 색채어도 사실은 계층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색채어는 또 동일한 색상이라도 표현이 각각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초록불, 파란불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 각기 동일한 색상을 다르게 인지해서 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수자 안에서 색채어가 사용이 될 때는 검다라는 거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밝다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푸르다라는 건 뭔가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의미로, 붉다라는 것은 뭔가 용서하거나 빛나다 이런 의미로, 부끄럽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 색채어도 각각 이 한자어가 지닌 색채어와 그 다음에 각각 문화권별로 그 색채가 지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연과 식물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를 아마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어떤 그런 의미의 3가지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모양, 형상, 동작, 행위, 상태, 특성 이 범주 안에서 이런 아이들의 의미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주행입니다. 자, 의식주행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수를 의식주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의과 관련된 부수들은 이런 아이들을 주로 봤는데요. 실사, 오드이, 수건건, 산마, 구스록, 조개패를 봤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소리로 사용되는 부수, 산마, 그 다음에 변형 있는 부수, 오드이 얘도 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수를 쓸 때는 왼쪽 자리에선 이렇게 쓰이는 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필사할 땐 이렇게 쓰고요. 아마 컴퓨터 폰트는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사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스록도 지금 이런 모양으로 좀 변형이 있지만 사실은 원형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오드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형이 있고 꾸미다, 입다, 옷 마르다 동작과 관련된 의미들 도포라는 어떤 그런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얘가 또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건건자는 이제 주로 천이나 배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장막이나 비단, 아주 큰 천들, 넓은 천들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산마 같은 경우는 주로 소리를 쓰여서 여기 다 전부 다 말하는 소리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스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장식을 끈으로 꿰인 것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임금왕하고 모양이 같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현대 한자에서는 구스록에 이렇게 점을 하나 더 부여한 요 한자가 구스록이 되었고 임금왕자는 요런 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태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서 이렇게 그 부수로 사용될 때는 태초의 모양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수록변이라고 부르고요. 조개패는 상거래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재물이나 화폐의 의미를 주로 나타냅니다. 재물제, 팔판, 할애할 하, 재물화 이런 의미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와 제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쇠로 만든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쇠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봤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릇 중에서 이 콩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릇의 모양, 밥그릇 같은 어떤 그릇의 모양인데 콩두자가 이 글자를 빌려서 가차해서 사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군부자는 이제 항아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자들을 같이 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칼도자도 변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쇠금자는 이제 뭔가 청동기를 주조하는 어떤 틀, 거푸집의 모양에서 변형되어 왔고 홈이나 구리, 방울, 그 다음에 새긴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또 소리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스도 소리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금이라는 소리로 이 아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태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는데 지금 쓰이는 글자는 거의 없고요. 손력자도 소태 모양에서 변화되어 왔는데 지금 쓰이는 글자는 뭐 죽죽자 정도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콩두자 두 가지 한자가 겹쳐졌죠. 그래서 완두할 완자, 콩의 의미도 살아 있고요. 이 어떤 그 그릇의 의미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뭔가 어떤 제사 음식이 담겨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도 예자에도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군부자도 이게 항아리 닮았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나 두레박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밥식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먹는 행위 혹은 먹는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시다, 밥, 안두, 뭐 음식의 종류, 밥의 종류라던가 뭐 기를 양자 이런 한자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릇 명자는 그릇과 관련돼 있어요. 동의분자, 성할성자, 낫시슬 관자 전부 다 그릇이죠. 화분할 때 분자거든요. 성할성자, 네, 그 다음에 낫시슬 관자. 향기양자는 뭐 그릇 위에 어떤 뭐 꽃, 벼, 뭐 이런 향기 나는 어떤 그런 뭔가 음식이 이제 뭔가 이 벼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뭔가 향기 나는 어떤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랑 관련되어 있는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일 시자는 이제 제단의 모습이잖아요. 재물을 올려놓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제사, 귀신이 내리는 복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고요. 예법하고도 관련돼 있죠. 돌아가신 조상 그런 의미들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토지신 이런 것들. 전복자, 점치다라는 의미랑 관련이 돼 있고요. 칼도자, 얘도 많이 쓰여서요. 이렇게 오른쪽에 놓일 때는 모양이 바뀌고요. 성칼도 방이라고 이름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물론 100%다 모양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기도 해요. 칼도자가.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방 자리에 놓을 때는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렵과 농사와 관련된 한자들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 보이고요. 얘랑 지금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로 사용되는 한자, 주로 소리로 사용되는 한자 보이네요. 네, 얘도 주로 소리로 사용이 되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그물망자는 이렇게 위쪽 자리에 놓일 때 모양이 좀 그물망 머리 형태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물, 그 다음에 뭐 그물로 사람을 잡아서 벌하기도 했죠. 그래서 벌할 벌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방패간 주로 소리로 사용이 됩니다. 창과자, 뭐 창과 관련된 뭐 찌르다, 싸움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시면 찌를 장자가 지금 여기 소리 요소로 장자 소리 요소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부수인데 하나는 지금 소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찌를 장자의 진정한 복수는 창과자가 됩니다. 창모자, 네. 창의 모양이고요. 활공자, 활의 특성이죠. 그래서 끌어당기다, 뭐 강하다, 뭐
베풀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베풀다라는 의미는 뭔가 베풀다라는 게 뭔가 펼치다라는 의미라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활을 쭉 끌어당기는 건 활을 쭉 펼치는 거랑 관련이 돼 있고요. 이 펼치다가 사실은 좀 더 의미가 추상화되면 뭐 베풀다라는 의미로 확장 가능하죠. 나의 어떤 뭐 은혜를 베풀다, 나의 은혜를 펼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심을 베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화살시 같은 경우에 소리값으로도 간혹 쓰여요. 그래서 알다, 알지자에서 지금 소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짓자 화살이 땅에 꽂혀 있는 모습으로 이르다 도달하다는 의미,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한자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를 도자에서 여기는 또 얘가 무슨 요소로 쓰이고 있냐? 바로 발음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끼 근자 대부분 도끼나 그 작용, 그래서 도끼다, 끈다, 도끼, 도끼라는 모양, 그 다음에 끈다라는 동작하고 관련된 의미이고요. 쟁기래자 뭐 대부분 경작이나 농기구, 그래서 뭐 김매다, 경작하다 이런 의미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동작이죠. 자, 그 다음에 힘력자는 원래 땅을 파는 기구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힘쓰다라는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일하다, 공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고요. 모방자는 사실은 세 가지가 합쳐졌는데 원래 쟁기의 모양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붓으로 쓰일 땐 쟁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은 방이라는 소리를 주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위쪽에 요런 모양하고 같이 쓰이면 깃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지니고 다니는 군사. 군사가 야외에서 보통 떠돌아다니잖아요. 국가 밖에서, 성 밖에서. 그래서 나그네, 뭐 여행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없이 이게 사라지고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는 방이라는 소리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말두자, 국자로 푸는 동작, 양을 대는 동작, 헤아릴 료자, 뭐 관리할 알자,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집과 관련된 표현은요, 굉장히 이런 거, 뭐 장소와 관련된 집과 관련된 표현, 뭐 집의 실루엣과 관련된 표현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덮을 멱자, 굴바위 염자도 있고요. 구멍열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면자 단독으로 못 쓰이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놓여서 간머리라고도 불리우고요. 보통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일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집엄자는 어떤 집과 관련된 장소들, 뭐 이런 의미들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가게, 뜰, 부엌, 곁에, 관청 이런 한자들로 쓰이고요. 굴바위 염자 어떤 특정 장소죠. 돌집, 바위 등과 관련된 뭐 언덕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덮을 멱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갓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구멍열자, 뭐 비어 있다, 엿보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돌석자는요, 돌의 모양과 관련된 대포, 그 다음에 동작, 그다음 돌의 모양 관련된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와자는 이제 기와는 보통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그릇과 관련돼 있는 독, 병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문호자는요 한쪽 문이라서 조금 작은 문, 방자, 살인문, 비자 그래서 좀 작은 문이 달려있는 공간을 나타내거나 문 그 자체를 나타내고요. 문자는 두 쪽 문이라서 좀 큰 문들 그래서 뭐 문벌벌자라던가 문벌 뭐 집안이죠 집안 이런 한자에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 사이에 태양이 보이죠? 그래서 사이간자 이런데 의미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소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문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죠. 안석계는 이제 뭔가 팔꿈치를 기대는 도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 관련된 표현들 가주기, 애워살리, 흑토, 밭전, 마을리, 언덕부, 고우룹인데요. 여기서 언덕부, 고우룹이 모양이 동일하죠. 하지만 위치가 달라요. 얘 왼쪽, 얘는 오른쪽에 사용이 되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이고요.
에어쌀위 단독으로 못 쓰이고요. 가주기도 사실은 원래는 가차 의미로 들어와 있죠. 원래는 에어쌀 위자였다가 가주기가 가차에 갔어요. 네, 그래서 가차 얘기 나오고요. 에어쌀 위는 단독으로 못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큰 입구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둘수, 나라국, 에어쌀 위 이런 한자에 쓰이고요. 흑토자는 흑과 관련된 모든 의미를 나타내고요. 심지어 장식 획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흑토자는 그냥 뭐 약간 장식처럼 붙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춘추전국 시기에 그게 그대로 남아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가 부수일지라도 흑의 의미랑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가 장식획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선비사는 흑토랑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시라고 갖고 온 거고요. 밭전자, 밭의 의미, 밭이 경계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밭에서 힘쓰는 사람, 산의 남자, 밭의 경계, 그래서 지경계자, 땅의 경계라 그래서 지경계자에 또 쓰이기도 합니다. 마을리자는 뭐 밭전하고 흑토가 만나는 글자인데요. 들판이나 아니면 소리로도 이렇게 쓰여요. 다스릴 리 이래가지고요. 언덕부자 주로 왼쪽에 쓰이죠. 그래서 언덕의 특징이 내려가다 막다 올라가다 언덕 이런 의미를 나타내서 왼쪽이라 자부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쓰이는 이 아이는 이제 오른쪽에 쓰여서 우부방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고을의 특징, 어떤 특정 사람들이 모이는 바운더리죠. 나라나 뭐 떼부, 때로 지어 있는 것도 이제 어떤 고을의 특징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과 악기로 마지막으로 배주, 수레거자가 있었고요. 북고, 피리약자가 있습니다. 배주자는 주로 배를 대는 곳이나 큰 배의 종류, 배를 대는 장소 이런 거랑 관련돼 있고, 수레거자는 워낙에 많이 쓰여가지고 추상화된 의미들이 좀 많은데요. 처음에는 수레가 가볍다 해서 비롯되었겠지만 그냥 가볍다도 나타내게 되고, 비교하다, 수레를 비교하다 해서 비롯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비교하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레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고요. 악기는 이제 북고자는 이제 그냥 모양 그대로 뭐 상형자이고요. 피리약도 이제 뭔가 입으로 피리를 부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